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공면 명령을 활용하여 요구되는 3차원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예제를 통하여 공면 모델링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우스 모델링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면 모델링 명령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할 거는 좌표 방향이죠. Z업인 상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점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 위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위치가 위에 중심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반지름 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100의 4분점 그리고 반지름 72의 4분점이 만나는 지점이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호는 끝에 점, 또 그 옆에 있는 반지름 5600의 끝에 점까지의 전체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쭉 옆으로 가다 보면 해당 프로파일 단면의 형상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길이는 전부 다 70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반지름이 틀립니다. 일단 5600의 반지름은 100이죠. 그리고 반지름 100의 반지름은 60이고요. 72의 경우에는 50입니다. 그러면 얘는 단면이 3개 있고 경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루프트 공면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윗면을 보면 여기도 반지름 150과 7700이 있는데 여기 4분점에서부터 우측으로 5mm만큼 떨어지고 중심 지점에서부터 30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치수가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개의 호가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호는 접선 구속 조건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 중에 끝에 부분, 이렇게 각진 부분에 반지름 치수가 있는데요. 얘는 필렛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관없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형상 대략적으로 작성이 끝나면 그때 필렛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들어와 있네요. 또 옆면 같은 경우 이 150, 7700은요. 그냥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옆쪽에 살짝 기울어져 있죠. 반지름 180에 높이 40이고 5mm만큼 떨어져 있는 이렇게 기울어진 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도면을 보신 후에 치수를 하나하나 찾아서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터로 이동해서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하여 Z업 템플릿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위치한 루프트 공면의 경로부터 작성을 해줄게요. 위쪽에 있는 2D 스케치 시작 또는 단축키 S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시고요. 뷰큐브에 있는 홈 버튼 또는 단축키 F6번 눌러서 홈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의 방향에 따라서 XZ 평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면도 글씨가 정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선을 이용해서 길게 수평선 하나와 또 선을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수직선을 하나 작성을 할게요. 이때 이 수평선 경우에는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중간점을 피해서 그냥 선상 임의의 한 점 클릭, 원점에 클릭해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선은 원점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이동이 되겠죠. 중간점을 고정시켜 버리시면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 수직선은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적용할게요. 가로 수평선의 길이는 120이고요. 수직선의 길이는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치수를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호를 이렇게 그릴 건데요. 이 호는 총 3개의 반지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왼쪽에 있는 호는 반지름 72, 두 번째는 100, 가장 오른쪽은 5600이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반지름 100과 72호에 만나는 이 지점은 4분점이에요.
그냥 4분점이면 이 호의 중심점이 이 수직선상에 일치하고 있거나 또는 이 원점과 수직 정렬되게끔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3.5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시작점은 수직선 40의 위쪽 끝점, 그리고 두 번째 점은 120보다 바깥쪽에 있는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번째 점 임의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호의 중심점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점이 이 수직선상에 맞춰져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점을 40의 수직선에 일치시킬 건데요. 이 수직선에 가운데 중간점이 있어요. 이 점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 선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 수평선에서 가로 방향 떨어진 값은 8이고요. 또 수직 방향 떨어진 값은 7이죠. 반지름은 7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호는 완전히 구속이 되었죠. 그 옆에 호도 그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3.5를 이용할 거고 저는 40의 끝점에서부터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지정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이 4분점이죠. 그러면 이 호의 중심점이 똑같이 여기에 일치되거나 원점에 수직되게 정렬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는 수직 정렬 이용을 해볼게요. 원의 중심점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나오죠? 이 방향으로 정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직 정렬 이용해서 점을 클릭하고 원점 클릭하면 세로 방향으로 정렬이 맞춰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지름 치수 100을 입력을 합니다. 이 호가 이렇게 길다고 하면 조금 짧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 두 개는 작성이 끝났죠? 이제 마지막 호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고 반지름 100 끝점에서 120 수평선보다 바깥쪽으로 호를 작성을 해줄게요. 이때 이 끝점이 수평선보다 바깥에 위치하지만 위쪽으로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래쪽에 이렇게 그렸다 하는 경우 점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치수를 기입해 줄게요. 가로 방향 떨어진 거리는 12mm이고 세로 방향 떨어진 거리는 9m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선 구속 조건을 주기 전에 먼저 치수부터 기입을 해줄게요. 왜냐면 얘가 반지름 크기 때문에 접선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 반지름 크기가 없어서 형상이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형상을 먼저 치수로 제어를 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접선 구속 조건 이용해서 반지름 100과 접하도록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로프트 곡면에 경로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홈 버튼 누르시면 5600의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여기 점까지 전부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경로마다 총 3개의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그쵸? 먼저 이 4분점은 원점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따로 평면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 시작 눌러서 홈 버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는 YZ 평면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항상 경로를 통과하고 있어야 돼요. 경로를 통과할 지점을 투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살짝 회전시켜서 형상 투영 그리고 끝점을 투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면도로 돌아올게요. 자, 가운데 있는 프로파일은 호로 작성을 할 건데요. 3.5고요. 1점, 2점, 3점 이용해서 작성을 해줄게요. 이 호의 끝점은 수평 정렬되게끔 지정을 해줄 거고요. 치수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70, 반지름은 60, 그리고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이 호의 중간점을 투영점에 일치시켜줄게요. 그러면 완전히 구속이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 이제 양 끝에 프로파일 작성을 해줄 건데요. 여기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평면이냐면 점에서 곡선의 수직된 평면을 만들어 줄 거고요. 평면 클릭해서 선과 작성할 끝점
끝점 클릭하면 이렇게 평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면 위에서 스케치를 작성할게요. 마찬가지로 형상 투영 이용해서 여기 있는 끝점 투영을 해줄 거고요. 3.5 이용해서 1점, 2점, 3점. 수평 정렬 이용해서 호의 끝점 수평으로 맞춰주시고 치수 기입을 해줄게요. 가로 방향 길이는 똑같이 70인데 5600 반지름이랑 만나는 이 프로파일의 반지름은 100이죠. 마지막으로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호의 중간점을 투영점으로. 그러면 프로파일 작성이 끝났죠? 또 스케치 마무리. 이제 반대쪽만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평면, 곡선 클릭, 끝점 클릭. 이 방향에서 스케치 작성하면 이쪽에서 바라본 방향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화면을 회전시켜서 이쪽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 회전된 방향으로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스케치 시작. 형상 투영, 끝점을 투영을 해줄 거고요. 똑같이 3.5.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호의 끝점 수평 정렬 맞춰줄 거고요.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양 끝점의 길이는 70, 반지름은 50이죠. 그리고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호의 중간점을 점에 일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홈 버튼 한번 눌러서 등각뷰로 볼 건데요. 자, 축소된 화면 확대해서 보면 작성이 되었죠. 근데 지금 화면상에 치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복잡하니까 왼쪽에 모형 검색기에서 스케치만 모두 선택한 후에 치수 가시성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도 안 보여도 되겠죠. 작업 평면 선택해서 가시성을 꺼줄게요. 이 상태로 로프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작성은 곡면으로 작성할 거고요. 왼쪽부터 또는 오른쪽부터 프로파일을 순서대로 지정을 해줄게요. 저는 왼쪽부터 가운데 세 번째 순으로 지정을 했고요. 레일은 한쪽, 그리고 여기가 탄젠트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성이 잘 되고 있다면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로프트 곡면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앞면, 옆면, 뒷면을 작성을 해줄 거고요. 앞면부터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의 경우 평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정면도 호로 되어 있죠. 이때 호에 시작하는 이 지점이 120mm 구성선의 끝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스케치 1번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가시성을 켜서 이 점을 투영해서 호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2D 스케치 시작. 원점을 확장해서 정면인 XZ 평면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투영 이용해서 구성선의 끝점 투영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3.5, 1점, 2점, 3점 지정을 해줄게요. 치수 입력을 해줍니다. 투영점에서부터 높이 방향 치수가 20이고요. 투영점에서부터 중심 거리는 15mm고요. 반지름은 20mm죠. 그러면 호가 작성이 됐고 완전히 구속이 되어 있네요. 스케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틀어서 볼게요. 이제 앞쪽에 호를 작성해 줄 건데 얘는 XY 평면에 작성을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호의 끝점이 투영점이 동일하죠.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 XY 평면으로 선택을 한 후에 화면을 살짝 돌려서 이 점을 투영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면도로 이동할게요. 그러면 여기 점이 투영이 되었죠. 그러면 3.5를 이용해서 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점, 2점, 3점 앞쪽에 볼록하게 작성을 할 거고요. 수직 정렬 이용해서 호의 끝점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호의 중간점을 투영점에 일치시킬 거고요. 이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할게요. 호의 끝점에서부터 투영점까지의 세로 방향 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 거리가 40이고 반지름은 50이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얘는 이런 호 모양이 경로를 따라가는 형상이니까 수익 곡면을 만들어 줄 거고요. 프로파일은 작은 호, 경로는 긴 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 따르기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 수익 곡면을 작성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옆쪽의 곡면을 작성을 해줄 건데요. 옆쪽의 곡면은 호 2개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옆에는 또 이렇게 경사지게끔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파일 하나 더 필요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 곡면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로부터 작성을 해야 되겠죠. 2D 스케치 시작 눌러서 XY 평면. 화면을 살짝 회전시켜서 이 끝점을 투영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클릭하여 화면을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 호 3점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크게 하나 일단 그려줄 거고요. 치수를 기입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 원점이 4분점이었죠. 이 4분점에서부터 호의 한쪽 끝점까지 거리가 5mm고요. 또 세로 방향 거리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영점에서부터 끝점까지 거리가 10. 투영점에서부터 18mm 떨어져 있고요. 이 반지름은 1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쪽이 완전 구속되었기 때문에 3.5 이용해서 한 번 더 작성해 줄게요. 호의 끝점에서부터 바깥쪽 크게 그려줄 거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위치부터 맞춰줄게요. 투영점에서부터 가로 방향으로 22mm 떨어져 있고요. 여기 접선 구속 조건을 주기 전에 호의 반지름부터 주겠습니다. 왜냐면 호의 반지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접선을 먼저 주게 되면 많이 형상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700부터 입력한 후에 접선 150과 7700 구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구속된 형상으로 작성이 되었죠. 스케치 마무리. 이 경로의 끝에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 클릭하고 커브 그리고 끝점. 화면을 회전시켜서 이쪽 면에다가 작성을 해줄게요. 스케치 시작, 평면 지정. 이 끝점은 형상 투영으로 가져올 거고요. 이 끝점에서부터 호를 작성해 줄게요. 그리고 치수기. 이 호의 전체 높이는 40이고요. 가로 방향 떨어진 거리는 5mm. 반지름은 180이 되겠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러면 이제 또 수익 곡면 만들 수가 있겠죠. 수익 프로파일은 짧은 곡선, 경로는 긴 곡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경로 따르기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작성이 됩니다. 여기 있는 작업 평면은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줄게요.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죠. 이 평면은 반대쪽에도 동일한 평면인데요. 먼저 형상 만든 다음에 미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뒷면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의 경우 평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호인데요. 정면에서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돌출 곡면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의 끝점도 똑같은 구성점의 끝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2D 스케치 시작, XY 평면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화면을 살짝 회전시켜서 이 점의 끝점을 투영해 옵니다. 그리고 3.5 이용해서 호를 작성해 줄게요. 이 호는 수직 정렬로 끝점을 맞춰줄 거고요. 17을 이용해서 호의 중간점을 투영점에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기. 한쪽 호의 끝점은 투영점에서부터 50만큼 떨어져 있고요. 반지름은 100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스케치 1번은 필요 없죠. 자, 1번은 가시성을 다시 꺼줄게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은
돌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높이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옆면보다 넘어가게끔 하지 않을게요. 딱 옆면 높이만큼만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만큼 돌출을 할게요. 그럼 앞쪽에 있는 이면을 미러를 통해서 반대쪽에 대칭시켜 줄게요. 패턴에 있는 미러 실행하고 패턴의 피처는 옆면, 미러 평면은 XZ 평면이 되겠죠. 이거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솔리드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각을 이용하면 됩니다. 조각을 이용하려면 모든 면이 막혀 있어야 되죠. 지금 바닥면이 없네요. 이 바닥면은 작업 평면도 대체할 수가 있어서 원점에 있는 XY 평면을 가시성을 킨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각, 모든 면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가운데 솔리드 형태가 만들어지고 확인 버튼 누르면 새 본체가 만들어지죠. 자, 나는 솔리드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서피스 상태에서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곡면 자르기로 면을 다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XY 평면은 다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면 자르기 이용해서 자르기 도구, 그리고 잘라낼 부분 선택을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적용. 그래서 기준 선택하고 잘라낼 부분 선택을 하고 기준 선택하고 잘라낼 부분 선택을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면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내게 했는데 이제 옆면만 잘라내면 돼요. 그래서 옆면을 자르려고 기준을 선택을 하는데 기준은 절단 도구는 하나밖에 선택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연장돼서 인식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잘라낼 부분이 선택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잘라내시거나 또는 위쪽에 있는 분할 이용해서 이 면을 분할시켜 주시는 거예요. 분할 도구로는 면을 지정을 해주시고 잘라낼 면 선택을 해주시면 이 모서리 기준으로 이 면이 분할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뒷면 잘라내면은 이쪽 면이 되겠죠. 그리고 분할. 이번에는 앞면 잘라내면은 이 면이 되겠죠. 그래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바깥쪽 면만 따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얘들은 면 삭제를 이용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해보도록 할게요. 면 분할. 앞면 선택, 분할, 뒷면 선택, 분할. 그리고 면 삭제. 그러면 곡면만 남게 되겠죠. 이 면들은 전부 선택해서 스티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 그러면 하나의 퀼트로 연결이 됐고요. 패치로 바닥면도 만들어서 생성해 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스티치하면 솔리드 또는 곡면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리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모두 선택하고 적용 눌러주시면 솔리드 본체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목깎이 이용해서 모서리부터 편집을 해줄게요. 먼저 뒤쪽에 있는 두 개의 모서리는 반지름이 13mm예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두 모서리는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세트 추가해줄 거고요. 5mm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확인. 목깎이 한 번 더. 이번에는 위아래 모서리에 목깎이를 적용할 건데요. 이 모서리는 반지름이 2mm입니다. 이거 확인. 그럼 목깎이까지 작성이 끝났고요. 이제 버튼 부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버튼 부분은 분할과 간격 띄우기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 도구가 필요한데 분할 도구는 스케치 이용할 거고요. 먼저 위쪽부터 분할해 보도록 할게요. 2D 스케치 시작 클릭해서 평면은 XY 평면. 형상 투영 이용해서 가장 바깥쪽 모서리를
세 군데 이렇게 투영을 해줄 거고요. 투영이 끝났다면 F7 또는 그래픽 슬라이스에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수직선 하나와 원점에서부터 수평선 하나 그려줄 거고요. 이 사이로 니은자 하나 작성을 해줄게요. 항상 전부 다 수평 수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르기 명령으로 삐져나온 부분 제거해 줄 거고요. 가운데 있는 수평선은 구성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치수 기입할게요. 여기까지는 20mm고요. 이 사이의 폭은 1mm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형상이 하나 있고 이 사이의 거리가 1이에요. 그러면 미러를 이용해서 형상을 먼저 구성선을 기준으로 대칭시킨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작성도 완료가 되었죠?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분할 도구 선택한 후에 잘라낼 면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옆쪽에 있는 목깎이 면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확인. 분할로 스케치가 숨겨지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분할을 확장해서 스케치 위에서 우측 마우스 가시성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할. 이번에는 니은자 형상이고요. 분할할 면은 윗면과 이렇게 목깎이 면까지. 그 옆쪽도 분할 도구 선택 후 면과 목깎이 면까지 분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이 끝났다면 스케치는 다시 가시성을 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옆면을 작성을 해줄 건데요. 2D 스케치 시작, XZ 평면. 형상 투영 이용해서 분할한 모서리의 끝점 2개와 앞쪽에 있는 면의 모서리 총 3개를 투영을 시킬 거고요. F7 또는 그래픽 슬라이스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점에서부터 수직선과 임의의 수평선을 작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호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자르기로 정리해 줄 거고 치수 기입해 줄게요. 여기 위아래 차이는 18mm고요. 밑에 있는 수평선은 바닥면에서부터 5mm 떨어져 있고 수직선에서부터 호의 끝점은 33mm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호의 반지름은 70입니다. 자, 하나가 작성이 됐으니까 다른 하나는 강력 띄우기로 만들어 줄게요. 자, 선 3개. 우측 마우스 클릭. 루프 선택으로 애초에 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계속. 자, 바깥쪽으로 1mm만큼 간격을 띄울 거고요. 여기 점에서부터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명령이 아니라 그냥 라인으로 조금만 연장시켜 줄게요. 왜냐하면 얘를 연장이라던가 자르기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간격 띄우기 부족 조건이 풀리기 때문에 라인으로 연장시켜 준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 분할. 먼저 안쪽에 있는 선부터 선택을 해줄게요. 면은 옆면, 그리고 앞쪽에 있는 곡면. 윗면에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 자, 이 분할 같은 경우는 반대쪽 면도 있죠. 그래서 분할할 면은 반대쪽 면도 같이 지정을 해줄게요. 자, 다시 한번 분할하기 전에 스케치 공유해 줄 거고요. 가시성 켜줄게요. 다시 한번 분할. 이번엔 바깥쪽 그리고 똑같은 면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사용한 스케치는 가시성을 꺼줄게요. 그러면 옆면까지 분할이 완료가 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앞쪽 면만 분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이번엔 YZ 평면. 형상 투영으로 각 분할점의 끝점들을 투영시킬게요. 그리고 그래픽 슬라이스 F7 또는 밑에 있는 아이콘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과 점을 잇는 선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라인으로 밑에 부분은 그냥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니은자. 수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 조건 적용할게요. 자, 그러면 작성이 되었죠? 얘도 분할. 분할 도구는 선, 자르면은 앞면만 확인. 또 분할 스케치 가시성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공유해 주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분할.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니은자. 분할하면은 위쪽면 확인. 분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고, 사용이 끝난 스케치는 가시성을 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지금 분할한 이 면에 간격을 띄어서 안쪽으로 홈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두껍게 하기 간격 띄우기 명령을 이용할 거고요. 두껍게 하기로 해서 해당하는 면을 모두 선택을 해줄게요. 네, 조각조각 난 면들 전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고 1mm 들어갈 거예요. 이때 출력은 접합이 아니죠. 잘라내기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차실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